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원불교에 무슨 안 좋은 것이 드러나면 원불교가 망할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그 악은 드러내야 되고, 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못된 것들은 드러내야 고치고 잘된 것들은 안 드러내도 돼요. 안 드러내야 그게 큰 그 은공덕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분들은 막 교단의 위기처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음양상승의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음양상승의 이치와 그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은생어의 해생어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우리가 낙관하는 태도로 바라보면 우리 교단은 결코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또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교단이 되기 위한 일종의 고름 짜내기 같은 거,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미리 발견해야 참 좋아요. 그게 늦게 발견하면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빨리라도 발견한 게 너무 다행이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막 비관적으로만 보는 그런 태도보다는 분명하게 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치료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을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막 자기 자식 아프면 부모가 걱정하듯이 막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단들 너무 걱정 마시라고, 잘 될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교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교단 망하라고 하는 사람,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망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해 가는 방식이 이제 종교는 뭔가 들추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축소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웬만하면 좀 용서하고 안고, 또 잘한 걸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감싸고 넘어갔으면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도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다른 해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꼭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할 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너무 민감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미녀님이 이제 막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또 우리 이 카톡에다도 여러 가지 글도 올리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성 있는 분이 있고 에너지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단이 이제 생생약동하고 살아 있는 겁니다. 태풍 불면은 막 지붕 날아가고 막 어쩔 거 막 심각한 피해도 있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바다도 좋아지고 걸러질 건 걸러지고, 예, 공기도 달라지고 다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지금 상황을 좀 바라봐 주시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그죠? 저희는 이제 이 이후에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역시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앞으로 교단을 이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거냐면 대종사님의 경륜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의 해명의 등불이 우리 각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미래 시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하려면 결국은 공부한 개개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도가 아무리 뭐 잘 정비해놔도 시간 가면 다 모든 건 구닥다리지만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자리 하나는 절대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항상 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도 항상 이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그 구도 열정이 있고 또 함께 해왔던 도반들하고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 마음속에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 의심거리가 이게 깊이 이렇게 묻혀 있던 그 의심거리들이 있었고 그러네요. 네,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 조타원님 말씀을 듣다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항상 할 때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그 다음은 뭐지? 비가 오면 우산을 쓸 뿐이고, 그 다음은 뭐지? 근데 그 다음이 뭐지 하고 계속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 참 뭔 헛소리인가 싶지만, 저는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상념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나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그 다음은 뭐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끝인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다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네. 다음이 없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가 다음이 있을 것 같고 다음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생각을 쫓고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끝인 거예요. 시작이고 끝.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 주타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 배를 보시는데 배를 봤던 그 텅 빈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걸 거란 말이죠. 지금 배를 보던 그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리 헤매도 거기에밖에 없어요. 그냥 우산을 쓰고 비를 맞고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네, 그게 다인 거예요. 자, 오늘도 참 조타원님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소중한 인연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부길이 뭐 그전에도 제가 보기에 좀 분명하셨고 꾸준히 해오신 그런 인연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인연이 있는 불연이 깊은 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례는 다르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자기의 것을 이제 훔친 거죠. 훔친 건데 훔치면 이제 제가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종사님 법문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인도품 5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춘풍이 여쭙기를 지난번에 저의 자식이 산에 갔다가 포수의 그릇손 탄환에 크게 놀란 일이 있어온데 만일 그때의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 하오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사올지 취사가 잘 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물었을 때 그대의 생각대로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춘풍이 사례기를 법률이 이러한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법의 사실을 알려 부자된 심정을 표함이 옳을 듯하나이다. 다시 대종사 송적벽에게 물으시니 그가 사례기를 모든 일이 다 인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오니 그 일도 인과와 보응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하겠나이다. 대종사 다시 오천관에게 물으시니 저도 공부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법에 호소하겠사오나 또한 1000명으로 돌리고 그만두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말이 다 중도를 잡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개 지금의 법령 제도가 사람이 출생하여 사망하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더욱 횡액을 당하였거나 그 의외에 급사를 하였을 때는 비록 관계없는 사람에도 발견한 사람이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가졌나니 외인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부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처지리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국민의 처지에서 부모로서 즉시 관청에 사유를 보고할 것이요 그 후의 일은 법을 가진 관청의 처리에 맡기고 나의 알 바 아니라 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을 앞에 물어보고 대종사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 모든 것을 인과로 돌리는 것도 중도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중도로 그걸 갖다가 인과로 돌리고 나는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는 그걸 갖다가 법의 사실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가지고 막 법적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 그것만 또 옳지 않다. 여기 대종사께서는 어떠한 그 의도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이건 뭐 해석의 문제니까. 항상 이 법문이 이제 저도 화두 같은 법문이거든요. 화두 같은 법문. 과연 대종사께서 이걸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참 고민돼요. 두 가지의 의도로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는 잘못된 일은 반드시 법적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행 가진 법적 처리, 내가 무슨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끌리면 안 돼, 이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걸 도둑질을 해갔어요, 나의 물건을. 그러면 그것은 법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화나는 마음을 계속 끓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끓이거나 이렇게 할 일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러한 뭐 어떤 이 도둑 맞은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요. 뭐 그냥 그래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사기를 맞았다거나 또는 우리 누군가가 뭐 심각하게 막 이렇게 뭐 무슨 뺑소니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당연히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번에 어저께 우리 교무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참여문을 같이 공부했는데 이참과 사참의 문제가 나와요. 이참과 사참. 이참과 사참도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참여문 공부했던가요? 우리가 이참과 사참을 공부를 하는데 이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드러내서 번뇌망상을 없게 하는 게 이참이고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인식하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계속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안 좋은 마음보다는 긍정적 마음을 내는 거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낸다는 건 청정한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드러난 어떠한 이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두 가지를 행해야 돼요. 청정한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악업으로 끌려가지 않고 선업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인과적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100%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100%.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죠. 근데 그걸 지내고 나면 그 아픈 고통을 지내고 나면 그 억울한 고통을 지내고 나면 나하고는 정말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나 하지만 그 한 단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진급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의 인과적 과정에 내가 딱 매인다면 거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나는 또 거기서 또 주저앉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강한 경계를 당했을 때 그걸 한 발짝을 더 디딜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 건데 그 한 발짝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큼 해도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에게 그런 관계가 다가온다면 마음속에 원망으로 우리는 계속 끌고 가버려요. 원망심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계속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악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구업을 짓듯이 계속. 행위적으로도 그렇고 구업을 계속 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의 결과가 뭔지.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망가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질 건 아니지. 죄는 저 사람이 지었으니까. 내가 물건도 잃었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손해도 많이 봤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할 거야. 이 경계를 딛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선업을 짓는 거죠, 지금. 선업을 짓는 거. 생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보통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데 업을 짓는데 지금 생각을 내가 다르게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업을 지어요. 좋은 생각을, 긍정적 생각을.
근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당하면 악업을 짓게 돼요. 계속. 내가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각으로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 문득문득 떠올라서 화가 나가지고 때로는 막 찾아가서 죽이는 생각까지 하게 될 거예요. 억울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대처할 건 대처하되, 예를 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는 일상으로 딱 돌아올 수 있어야 그게 수도인이겠죠. 어떡하겠어요?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 걸.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 걸.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밤나무가 거기 있었는데 그 밤나무를 거기 따라간 사람은 그게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밤나무가. 그러면 대종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곳에 자물쇠를 채워놓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물쇠를 채워놓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 안내 표시판을 붙여놨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 주인이 있는 나무입니다라고. 물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무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진 않죠. 일반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누군가는 정말 도둑질할 생각이 아니라 주인 없다고 생각하고 따갔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가야 된다. 하나는 내적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그게 어떠한 사건이든지 마음에서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청정한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 돼요. 행정적 처리를. 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모든 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겠지만 제가 직접 이런 문제 당한다면 저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절대. 그러나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야 끝나요. 억울함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을 계속 또 지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또 나에게 다음 이어지는 나의 계속 연속되는 나의 삶에 결코 긍정적 영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나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대종사님께서 그 참여문에서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신업을 다시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사건이 발생하는. 그리고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심리학에서도 인지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그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생각이 딱 튀어나갈 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인이라도 그 생각이 탁 튀어나온 순간에 내 생각이 버릇이 상황을 당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라는 걸 자기가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나의 내적 그런 태도가요, 죽을 때까지 바뀌냐? 안 바뀐대요. 인간의 습관이 바뀌냐? 심리학에서 안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좋은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덮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 좋은 습관 위에다가 좋은 걸 쌓아서 덮는 거예요.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서 중요한 게 선업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방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없애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은 소극적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는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훨씬 요즘 나오는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수행의 방법이 굉장히 요즘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없애는 방법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선업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부정적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또 많이 하고 또 많이 웃어보고, 그러면 그 마음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 업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으로 완전해진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끌려가지 않는 대중도 필요하지만 항상 선업을 짓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원불교 공부 방식의 정의와 불의의 문제 나오잖아요. 3대력 공부에. 또는 우리 이제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정의행을 하는 게 작업 취사라고 나오니까 수행의 결과는 정의행, 정의행입니다. 신구 삼업을 올바르게 하는 게 정의행이에요. 그 정의행. 그리고 선업을 쌓는 게 정의행이고, 사언사요 이야기도 사언도 사언사요도 뭐죠? 보은행 이거잖아요. 보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따져보더라도 그 선업을 짓는 거에 굉장히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거 잠깐 이제 봤는데 제가 뉴스는 안 보는데 이게 유튜브에 뜨면은 그냥 봐요. 이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사례를 했던데 일가족을 막 애들만 어떻게 괜찮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상에서 그게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니고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한데 층간소음 자체는 흔한 일이죠,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가 그 애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밑에서 이제 시끄럽다고 올라오셨어요. 그 이제 오래된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사를 가자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없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사 갈 생각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는데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는 진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신경 쓰는지 내가 이사 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사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힘들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경계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뭐, 뾰족한 수가 있냐?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뭐, 사람들이 가진, 각자가 가진 그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막닥닥치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부부간에서 뭐 사소한 거 갖고 싸운다고 하지만 야, 니네 그거 갖고 싸우냐? 나는 안 싸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나는 안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음. 그렇게 쉽게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물론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그 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와가지고 화를 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주변 사람 다 이제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 듣기 싫으면 보복성으로 무슨 막 위에다가 스피커를 막 붙여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도 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한다는 건 그건 정말 흔한 일은 아니죠. 정말 흔한 일은 아니죠. 멱살잡이 한다면 몰라도 세상에 그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너무 흔하지 않은 일이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갈 때 그 관계가 인과관계가 복잡했겠죠. 네. 하루 이틀 갖고 그렇게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요 그 얘기 한 2번 정도 들었으면 옮겼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소리 듣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누가 나 때문에 피해받았다는 소리 듣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차라리 그냥 딴 데로 어디 그냥 하숙집으로 옮겨갔으면 옮겨갔지. 그런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으면은, 나 이사 가야겠다 하고 바로 저 같으면 짐 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불과한 거고, 예, 뭐,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심경도 모르고 상황도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하니까. 저 같으면 이사 갔다. 이 정도는 저 같으면 이사 갔다.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예. 뭐 저희 동생도 예, 아파트 1층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살겠어요. 매번.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주변에 그게 폭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도가 넘어가는 사람들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좋을 게 없어요. 예. 그냥 피하시는 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터져도 터집니다. 근데 내 앞에서 터지면 안 좋잖아요. 피하셔야 돼요. 예. 피하셔야 돼요.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교타님
대해서도 알고, 또 이제 그분이 누군지도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교토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돌아서 들립니다.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 어, 그때 교토님도 이제 그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이제 몸도, 그러시고, 상황도 제가 또 이해도 되고요. 또 이건 정말 단순 오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 오해에 가깝고. 근데 이제 교토님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건 분명하고요. 그걸 모든 걸 그냥 딱 생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자리를 바로 지급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스스로 자각해서 결국은 그 마음자리에 머무름으로써 그걸 해결했고, 그 이제 온전함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이게 내가 타인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나를 규정했고, 타인도 일방적으로 규정해왔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생겼잖아요. 뭐,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밖에 더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게 이제 훌륭한 거죠. 꾸준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편착심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점점점 우리가 자각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타인에 대한 규정이 이제, 왜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규정된 그 사람일 뿐이거든요. 상황이 더해지면 또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는요, 타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구별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정도의 관계에서는 다 좋았어.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 또 달라져요. 또 다른 상황이 다르면 또 달라져요. 항상 좋은 사람? 잘 없습니다. 그건 진짜 원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규정할 필요도 없고 타인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저런 행동을 했어. 이런 내가 피치 못할 상황, 그 전에 없던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이 나왔어.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지. 예전에 또 좋았던 모습까지 싸그리 또 막 이 하나의 상황으로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이것도 또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단지 또 다른 모습이 보여졌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착심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도 편착심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만 기울어진 게 편착심이 아닙니다. 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더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만상이 그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이때는 이렇게 보고 저 때는 저렇게 보고 또 다를 때는 다르게 보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을 내가 다 수용했을 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원만히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나한테 좋은 거니까 수용이 됐고, 어떤 거는 나한테 좀 부족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거부하고, 이제 이게 편착심이에요. 이게 망상이고, 중생심이고. 근데 이제 좋은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억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그대로 인과 속에서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원만하게 극복하셨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구나라는 이해를 하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부는 하면 자꾸 좋아집니다. 뭐 아까 뭐 말씀하실 때는 뭐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구나 하지만 그 생각도 망념입니다. 그 생각 하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교태환님 정말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내가 남한테 받는 걸 내가 상당히 불편해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교태환님 너무 자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태환님 실제로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태환님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십시오. 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호의를 감사히 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받아주는 것 자체로 그 사람한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받는 걸 빚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왜 받는 게 부담스럽냐면 이게 다음에 줘야 될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가 그래요. 저가.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왜,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챙기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기억하고 챙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거 말고 할 게 많은데. 받아놓으면, 이거 다음번에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또 신경 써야 되고, 괜히 놓치면 저분이 또 나중에 섭섭할까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제가 제일 부러워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받을만 하니까 받는 겁니다. 또 받는 것이 전부 다 빚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받는 것 자체로, 그것이 누군가한테 베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그 부처님이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 받으러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받으러 다니잖아요. 공양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걸식을 하러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부잣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가고, 다 가요. 근데 왜 거기 다 가느냐? 그 사람 복 짓게 해주려고 가는 거거든요. 복 짓게 해주려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신법도 있다는 걸 알아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그분한테 잘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내가 또 그분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도 복을 지어야 되는데 다 안 받았다 그러면 누가 복을 짓겠어요. 서로 다 복 짓겠다고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겠다고 그러는데 다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러면 아무도 복 못 짓잖아요.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공부거리예요. 우리 교토님하고 비슷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교당,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상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누구를 차이를 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차이를 두고 내가 대하면 안 되거든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싫고 좋고, 편하고 안 편하고, 그걸 다 떠나서 나는 항상 똑같이 대해야 돼요, 모두를. 근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저를 갖다가 잘 챙겨주고 저하고 맞는 사람은 저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또 마음이 아무래도 쏠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어느 상황이 돼가지고 시비회를 논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잖아요. 시비회를 논해야 될 때.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게 불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 받았던 게.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그때 그런 부탁,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을 분들은 제가 그래도 편안하게 받아요.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스럽죠.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거 챙기지 마시라고 내가 공공연하게 한 2번 정도 제가 공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개인적으로 챙기지 마시라고. 굳이 챙기시려면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공금으로 처리하시라고. 공금으로. 뭐 교무 상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정해진 그걸로만 처리하시지 개별적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2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기시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어떤 분은 편안한데 어떤 분은 불편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걸 제가 이제 중도 잡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중한 마음이고요. 너무 소중한 마음이고, 또,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비심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음, 그, 우리가, 누군가가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동정하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동정하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동정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안 좋은 말이 아니야. 그래서 동정이라는 말은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사람을 참 동정해야 돼요.
동정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러한 마음들이 그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그러한 마음이 큰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 마음자리에 이제 가족만 들어와 있고 주로 그렇죠. 또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성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그 기미,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던 그 시점 또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들이 소중한 마음이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 느끼고 살아간다는 그 참 풍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나면 또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또 내가 가까운 또 거기만 볼 게 아니라 뉴스를 보더라도 좀 어디를 보면은 힘든 데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기부라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확장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좀 그 정도 해야지 뭔가 사소한 큰 돈이 아니라도 다만 이제 몇만 원이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약간 그 부채의식이 덜해요. 부채의식이 내가. 그 참 그전에는 저도 그 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여기저기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TV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보고 있으면 마음에 부채의식이 생겨요. 아,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때로는요, 제가 좀 이건 너무 오바긴 한데 우리 딸내미가 고기를 그렇게 육류를 좋아해요. 육류를 좋아하고 살이 조금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 성조숙증이 또 왔어요. 이 인스턴트 좋아하고 막 이러고 막 잘 처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몸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이렇게 빵빵한 데다가 또 막 가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 보니까 성저숙증 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주사를 맞으러 다녀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전대 병원으로 다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을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몸무게를 딱 달더니 여기서 더 늘면 안 된다고 딱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막 뭘 막 먹는 것을 하는데 그 애가 막 뭘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는 태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걔네들 뭐 먹는 게 너무 흔한 세상이니까 그걸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하면은 전 저도 모르게 훈계가 나가요. 저도 모르게 탁 입에서 훈계가 나고 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또 막 훈계를 우리 딸한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걔가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저가 마음속에 항상 그러한 그 제가 지금 사는 환경이 저는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처먹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저는 너무 부족한 게 없이 저는 너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이 저는 소비하고 있고, 막, 쓰레기도 너무 많이 저는, 우리 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가 계속 나가고, 그게 항상 이 삶에 대한, 이 전 세계 이 지구에 대한 막 부채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강박처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제가 막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기부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돈 벌면 너의 수입의 몇 퍼센트는 항상 세상에 힘든 곳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누군가를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 아까 지금 뭐 권사님 너무 그 사실 힘든 경기거든요. 그 은근히 굉장히 힘든 경기인데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 위계 의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질서에 대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것을 갖다가 챙기는 그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저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 순서를 정하잖아요.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또 나이 가지고 되게 민감하고 직책 가지고 민감하고 막 이러면서 위계를 정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그 공업이에요, 공업. 예, 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문화나 우리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그런 것들은 공업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지금 권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거 지금 공업이거든요. 우리 이 권사님에게만 포함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이제 이런 상황이 다 닥칠 건데,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 이제 큰 공부해야죠. 근데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그것이 일어나면 그냥 흘려보내고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휩싸이겠죠. 쥐가 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나는 나보다 이제 동생이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생명 뭐 호적이 늦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사실은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였어요. 저 안에도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큰 맘 먹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하자. 그랬어요. 한참 동안 제가 동생으로 대했는데 그럼 친구 하자. 과감하게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항상 그 걔를 대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동생으로 대했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냥 내가 친구하자 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저한테 이제 뭐 근사마 근사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불편해요. 그때마다. 지금도 계속 불편해요. 근데 그때마다 공부해요. 그때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나에게 공부심을 제공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부라고 내가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지른 거예요, 그냥. 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우기죠. 안 된다. 넌 내 동생이다. 아유, 그래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 막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동생이었던 애가 갑자기 이 친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근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과 유사한 다른 문제들을 제가 다 인식하게 돼요. 그것과 유사한 다른 문제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공부예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뭐 다 공부거리입니다. 그걸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도 그냥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 뭐 촌수로 따지면 어쨌든 손윗동서니까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자네라고 하면 얘 형님 한 번에 해버리고 내가 그냥 치워버려야 되겠다. 굉장히 힘들죠, 사실.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요, 시골 동네에서는 저희가 이제 집성촌이거든요. 집성촌이다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면 아재라고 불러야 돼. 아재라고. 동갑인데.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죠. 절대 안 하죠. 예. 네,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지금 시대가 그것이 과거에 우리 유교적 가풍이 지금 시대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그걸 좀 적응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자, 뭐 이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또 서론이 많이 이제 길었습니다. 오늘 바로 공부 들어갈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제 7장 무시선법입니다. 지난번에 일기법을 저희가 공부했었고 오늘은 무시선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뭐냐면 때가 없어요. 때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무시선, 무처선의 줄임말이 무시선법이지 무시선 그러면 이제 때가 없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시, 무처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실제 내용은
우리가 무시선 그러지만 무시무처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리는 항상 선을 한다. 그것이 무시선법이에요.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항상 선을 한다는 것이 이제 무시선법인데. 자,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무시선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항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양을 떠올려요. 앉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앉아서 하는 선이야말로 깊이 들어가고 서서 걸어가는 선은 깊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선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선에 대한 고정관념, 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선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적 이해를 가지면 아, 선은 당연히 무시무처선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무시무처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시무처여야 선이에요. 그게. 무시무처가 안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선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당연한 말. 자, 보세요. 한번 공부를 해보게요. 뭐 다 이미 뭐 무시선법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죠? 저도 뭐 설교 때 했던 거고 뭐 봤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어차피 뭐 아시는 거에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게요.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자, 보세요. 선의 정의가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죠. 선의 정의가. 자,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자, 보세요.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잖아요. 정신수양이 요새 뭐라 나오죠?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죠? 원래 분별주착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거기에 써 있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분별 주착이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과 분별주착은 다른 말인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별주착, 분별성, 주착심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분별주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 보세요. 지금 저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분별주착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이시죠, 지금? 저 잘 보이시고,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 좋은 대로 보이실 거고, 귀가 어두우신 분은 조금 더 잘 못 들으실 거고, 귀가 밝으신 분은 쩌렁쩌렁 잘 들리실 거고,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드러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분은 안 좋게 제가 보이실 거죠. 맞죠? 안 좋은 생각을, 저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갖고 있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저를 볼 때 안 좋게 보이시겠죠. 안 좋은 감정으로. 또는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좋게 보이시겠죠. 그렇게 안 좋게도 보이고, 좋게도 보이고, 안 좋게, 좋게도 아니게도 보이고. 왜 이렇게 보일까요? 그 안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기 때문에 분별되고 주착된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신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분별주착이라고 말했어요. 분별주착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는 뭐예요? 이 자리는 분별이 없고 이 자리는 주착도 없죠. 주착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드러낼 뿐이에요. 주착은 어디에 있죠? 이것이 드러난 이놈한테는 주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습관이나 이런 데는 분별되고 주착된 거예요. 그네들은. 그런데 그러한 분별되고 주착된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어요. 그죠? 불생불멸한 이 자리에 분별 주착이 있어요?
분별주착이 없다.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분별주착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분별하고 있잖아.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당신의 얼굴이 보여. 그럼 그거 분별 아니야? 이해되세요? 분별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놈이, 분별하고 있는 그 놈이 분별주착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분별주착이 없는 놈이 분별주착을 드러내죠. 이해되세요? 그 말이? 분별주착이 없는 그 놈이 분별주착을 드러내요. 있는 그대로. 분별된 것도 드러내고 주착된 것도 드러내요. 근데 이놈은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어요. 청정해, 그냥. 그냥 청정해. 텅 비었어. 진공이야. 그런데 분별도 드러내고 주착도 드러내. 분별도 드러내고 주착도 드러내는 이놈은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놈이 분별 주착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분별 주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문맥을 놓고 보셔야 돼요. 선이라 하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성품은 원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근데 분별주착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분별성과 주착심하고 같은 의미로 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맥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지 않고 이 개념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성품인가 본데? 정신에서 얘기하는 정신과 여기에서 성품은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 정신에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는 말을 썼고 성품에서는 분별주착이 없다고 썼으니까 여기는 성이란 말도 안 들어가고 심이란 말도 안 들어가니까 다른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가면 이제 삼천포로 빠집니다. 삼천포.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 드러내는 게 선이에요.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는 이 물건. 이 청정한 이 물건. 이 자리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는 이 성품. 본래 성품. 원래 그런 물건. 이걸 드러내는 걸 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은 어때요? 가만히 있을 때도 그 자리고, 걸어갈 때도 그 자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자리고, 밭에서 풀 맬 때도 그 자리고, 항상 거기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삶과 떨어져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공간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되고 시간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아야 돼요. 어느 때나 이거고 어느 곳에서나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지구를 떠나가지고 안드로메다 간다 그래도 이거예요. 우리가 6도, 3개 6도가 평등 일미란 말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 처해도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어느 상황에 처해도 이거예요. 여기 떠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여기에요. 그런데 하물며 무슨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삶 속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곳에서는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자리, 이 청정함,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를 드러냈을 때가 선이고, 제 아무리 멋있게 앉아있어서 수시간을 앉아있고 근엄하게 잠 안 자고 막 해도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장 속에서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거기서 선하고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선하고 있고 밥 먹으면서도 선하고 있고 그게 선하는 거지. 진짜 하수는 앉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수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앉아서 된 것이 걸어갈 때도 된다는 걸 알아야지. 예, 걸어갈 때는 안 되고 앉아서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앉아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있다고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자리는 분별 있고 주착이 있는 어느 상황에도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일상수행어법 1.3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는 그 가운데도 얘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그게 자성정액이에요. 자성정. 성품하고 자성 같은 말이에요. 성품, 자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하니까는 이것을 없애버려야 정예계가 나온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있는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항상 있어. 요란할 때 이것이 드러나 있으면 자성정이라 그래. 어리석을 때 이것이 드러나 있으면 자성해라 그래. 그럴 때 이것이 드러나 있으면 자성계라 그래. 그것이 불생불멸한 건데 요란한 어리석은 그럴 때 없어지면은 그러면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생멸이지. 그게 무슨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은 안 없어지니까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없앨 수가 없어. 못 없애. 지금 없애보세요. 한번 없애봐요. 없어져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있나 이거? 잊을래야 잊을 수가 있나요 이거? 항상 눈앞에 이렇게 역력하게 드러나 있지.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어서 항상 항상 뚜렷하게 이 광명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모양을 보고 성품이다 이런 쌍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 없애잖아요. 지금 없앨 수 없잖아요. 예,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경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사라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계가 있어도 경계가 없어도 항상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계가 없다 하는 시점이 우리의 삶에 있나요? 경계가 없는 시점이 원래 없었어요. 경계가 없는 시점이 우리 삶에 어디가 있어요? 잠잘 때는 꿈 꾸시면서 또 꿈을 안 꾸면 그 꿈 안 꾼 것은 경계 아니에요? 꿈이 없는 상태도 경계지. 여러분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은 경계 아니에요? 경계죠.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고요한 상태는 경계 아니에요? 고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 고요한 것도 경계지 왜? 그러니까는 고요한 건 경계 아니라고 착각하거든요. 텅 빈 건 경계 아니에요? 텅 비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경계예요. 그러나 요거 청정한 이것이야말로 진공이에요. 진짜 공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텅 비었다, 잡념 없다, 이건 생각이야. 그냥 똑같은 거라고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과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음 이것은 똑같은 거라고. 둘 다 경계야. 그런데 어떻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음으로써 자성의 정예계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으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경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뚜렷한 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상이 흘러버려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요란한 그대로 고요함이고 자성정이고 어리석은 그대로 자성해고 그름 그대로 자성계다. 예. 같이 있어 항상. 떨어져 있질 않아. 맞아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이 자리만 분명히 드러내면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선법이 이제는 타당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좌선을 잘해야 무지선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좌선은 좌선대로 그냥 앉아있는 능력을 잘 키우면 이제 자선 잘하겠지만
앉아있을 때 잘하고 서서 못하면 그것은, 예, 제대로 된 선이 아닙니다. 자기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는 삶은 앉아서 가만히 입 다물고 눈 감고 앉아있어야 삶이 이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삶은 계속 육군 쓰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 공부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선이겠어요?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봐보세요. 여기 밖으로 안으로 나오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을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참다운 선을 닦으려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자, 지금 청정한 이 자리 보실래요? 이거 진공이죠. 진공이죠. 근데 텅 비었는데 이거 있다는 거 확실하게 자각되세요? 이 자리가? 묘하게 있죠, 이게. 진공이면 없어야 되는데 묘하게 있죠. 그래서 이게 진공 묘유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어야지 묘유고 묘유는 진공이지 진공 따로 묘유 따로는 없어요. 원래 한 쌍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적 성성 그러면 적적이 성성이고 성성이 적적이에요. 적적하니까 성성하고 성성하니까 적적한 거예요. 두 개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공하고 묘유는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자리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근데 묘하죠? 묘하게 이렇게 소리 듣고 앉아있죠, 그게. 소리가 없으면 없는지 묘하게 알고, 소리가 있으면 있는지 묘하게 알죠, 이 자리가. 그렇죠? 이게 묘유예요, 이게. 보세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밖으로 천만 경계인데 천만 경계는 어떤 걸 포함해요? 그 순경, 역경을 다 포함하는 게 천만 경계지. 여기서 천만 경계 그럼 역경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천만 경계 그러면 다 역경으로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다.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천만 경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도 천만 경계예요. 하늘을 바라봐도 천만 경계고 땅을 바라봐도 천만 경계고 씻어도 천만 경계, 화장실 가도 천만 경계, 얘기해도 천만 경계야. 천만 경계예요, 다 그게. 화날 때만 천만 경계가 아니에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만 천만 경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교리가. 쩔뚝쩔뚝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본질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경계예요. 천만 경계를 대하는데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자, 지금 부동함이 태산과 같이 되세요?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가운데 그 부동한 자리 드러나세요? 그게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있는 가운데 이 자리가 그대로죠. 이게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는 겁니다.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밖으로는 뭐였죠? 생멸심이죠. 생멸심. 생멸경계. 생멸경계를 밖으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안으로는 뭐죠? 불생불멸.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계는 그 밖으로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세계는 뭐죠? 안으로예요. 예. 그게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그죠? 지금 동하고 있는데 동하는 바 없으세요? 진짜 훌륭하시다니까. 이렇게 한 방에 알아들어. 고수들이에요, 여기 지금. 고수들이에요. 이거 바로바로 알아듣시죠. 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죠. 이 자리가. 그렇게 생겼죠.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할 정자예요. 이 정한 이 자리를 여의지 않아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모든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분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분별해서 제 얘기를 알아듣고 계신데 이 정을 여의지 않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여기 모든 분별하고 육군하고 지금 맥이 닿는 말이죠. 천만경계도 육군하고 지금 맥이 닿는 말이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다 육군.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 자리하고 부합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 말을 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각을 해도 떠나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떠나지 않고 안 떠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자, 이게 대승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죠? 이게 대승선이라고. 이대로가. 뭐 더 따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안 태워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태워지고, 생각이 태워지고, 그죠? 천만 가지 소리와 천만 가지 생각과 천만 가지 보여지는 것과 맛과 향기와 우리의 감정이 여기 다 타 있어요. 이게 대승이에요. 이게 대승선이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버리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죠. 얘네들 다 태우고 공부하죠. 그래서 대승선이라고. 대승이라는 걸 뭐 보통 마하야나 그러거든. 마하야나. 큰 수레. 그 다음에 이제 히나야나 그러면 이거 작은 수레라고 표현해요. 소승. 거기에는 뭘 태워요? 안 태워요? 안 태워요. 다 버려야 돼, 이제. 그래서 작은 수레야. 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청정함만 지켜. 청정한 것만. 그게 소승이에요. 근데 대승은 뭐예요? 중생심을 다 태워요, 안 태워요? 중생심을 다 태워요. 다 태워도 남아요. 아무리 태워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이걸 보고 대승선이다 그래요. 대승선이다. 그러니까 중생심 버리면 대승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있는 그대로 자성의 정액기가 아니면은 그건 대승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절대 경계 없는 걸로 공부 삼으면 대승선이 아니에요. 경계 있는 그대로 공부해야 그게 대승선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말이? 이해되시죠? 자, 보시게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법시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니. 저 보세요. 지금 응하여도 주한 법시 그 마음 내고 계세요? 지금 주한 법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응한다는 게 뭐죠? 육군을 갖다가 작용하는 걸 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소리 듣고 계시죠? 이게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주한 바 없이 응하고 계시죠? 예, 그 주한 바 없는 마음으로 응하는 거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도 다르지 않은 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향을 닦는 대법이라. 천만 경계가 있는데 동하지 않죠, 이 자리가.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향을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우리 자상히 아셔요, 지금. 이거 이 정도면 지금 자상히 아는 거예요. 예. 괭이를 든 농부도 선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겠냐. 무슨 뭐 움직이고 뭐 머무르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무슨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무슨 명당자리 찾아가고 뭐 어디 산천 초목 좋은 데 찾아가고 이러면서 뭔 선을 논하고 이게 구차하게 이렇게 선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말 하고 계시죠, 여기? 그게 맥락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딱 이론상짜리 하나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가 지금. 자,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 마치 저 소 길들이기 흡사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챙기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예, 이거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게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경계가 당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운 경계에 당해도 좋은 경계를 당해도. 욕심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먹고 싶은 욕심, 뭐 갖고 싶은 욕심, 그것만 욕심이 아니고 하고 싶은 욕심, 하기 싫은 욕심 다 욕심이에요. 인간이 뭔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습관처럼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지난번에 그 뭐 얘기했죠? 유무념 할 때 주의심 말씀드렸었죠? 주의심. 그 주의하는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이 자리를. 이게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올 염도 있지만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지금 이렇게 대중 잡고 있죠. 대중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이거 꼭 그 유문형 공부할 때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그 시시로 평소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노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미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여 길이 잘 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는 이제 이걸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그래도 끌리지 않아요. 전혀. 안 끌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지 하고 신경 써가지고 공부하면 그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고,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기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뭔가 어디 생멸심을 챙기려다 보니까 그렇게 또 예민하게 그런 걸지도 몰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거 챙기려고 해도 상당히 마음에 심력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계속 챙기려고 노력하시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챙기려고. 근데 아마 끝나고 나가는 순간 또 아마 많이 대부분 잊어버리실 거예요. 예, 뭐 안 봐도 화내요. 안 봐도 비디오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걸 심력을 써가지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다가 나중에는 챙길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있으니까. 잡념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챙길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건 거예요, 이제. 그게 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집심관심, 무심, 능심 이야기 하잖아요. 집심관심, 무심, 능심. 아시죠? 집심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마음을 잡는다. 관심은 어때요?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는 보는데 애쓰는 건 아니야. 집심은 뭐예요? 뭔가 애를 써야 돼. 근데 관심은 그거보단 조금 나아. 무심은 어때요?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 능심은 어때요? 일이 잘 돼. 이게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이에요. 그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면은, 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시로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아니, 그래가지고, 피시로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겼어도 이게 잘 돼. 이러면 이게 능심이에요.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능심의 단계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계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한 게 실제로 잘 돼. 그러면 능심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 자리는 안 놓쳐, 이제는. 안 챙겨도. 그러면 이건 무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챙겼다가 안 챙겼다가 조금 이렇게 신경 쓰면 챙겨지고 안 쓰면 놓쳐지고 왔다 갔다 말해. 예. 근데 막 애를 쓰진 않아. 수월해. 그러면 관심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신경 안 쓰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놓쳐버려. 애를 써야만 챙겨져.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챙길까 싶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만 챙겨지지 일상에도 놓고 살아. 이러면 그분은 집심 단계야, 아직. 집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집심이면은 법의 등급으로는 저기 뭐죠? 특신. 관심이면은 저기 법마 상전. 그리고 무심이면은 법과 항마. 그리고 능심이면은 출가 열애다 이렇게 봐요. 능심이면 출가 열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 법문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연마하다 보니까 그 법문하고 이거하고 너무 맞아.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말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구가 생각보다 잘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을 경지가 다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경지를 가지고 얼마나 능수능란하냐를 가지고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을 나누는 거지 경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심 그러면 집심의 경지가 따로 있고 무심 그러면 무심의 경지가 따로 있고 능심 그러면 능심의 경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이건 그냥 말장난에 속은 거예요. 말에 속은 거예요.
그지? 체험적으로는 딱 한 자리밖에 없어. 이 한 자리를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전혀 다른 경지가 펼쳐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됐냐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수능란하냐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제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집심관심, 무심, 능심을 해석하는 게 우리 교단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똑같은 경지가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경지를. 이해가 잘 되시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표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유문형 공부할 때도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어떤 경계를 당해 내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이 치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곳으로 유문형을 체크하잖아요, 처음에. 일이 잘 된 걸로 말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챙겼냐 안 챙겼냐 갖고 말을 해. 그래갖고 이 자리 잘 챙기면 유념인데 나중에 이것이 잘 되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걸 따져. 일이 잘 되고 못된 걸 따지는 단계를 능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잘 챙겨졌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집심, 관심, 무심인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지 전부 다 그 공부가 맥락이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문념 따르고 뭐 견성 따르고 뭐 다 따로야 다 따로. 이해가 잘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부는 이론 쌍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행의 표본은 이게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상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자리만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하면 다 상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은 이것뿐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이 자리를 계속 챙기는 거죠.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등이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아까 여기 이제 욕심, 무슨 욕심이라고 나왔죠? 욕심나는 경계. 욕심나는 경계의 종류죠, 이게 지금. 욕심나는 경계의 종류죠. 그게. 그래서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고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일체법이라는 건 뭐죠? 아니비설신을 작용하는 걸 일체법이라 그래요. 일체법. 모든 법 그러면 아니비설신은 이게 다 법이잖아요. 이게 만법이잖아요. 예, 보면 보는 법이고 들으면 듣는 법이에요. 이게 소리가 다 법이에요. 생멸심을 보통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12산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런 게 능심이에요. 이런 게. 이미 능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의 단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짧은 순간에 우리는 능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물론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짧은 순간 경험하기도 해요. 막 생사로부터 그냥 생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죽음의 경계 앞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걸 경험해요.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우리는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주로 어느 쪽에 있냐요. 주로.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빈도수를 놓고 체크를 해보면 양을 비교해보면 아 내가 집심이구나 관심이구나. 무심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심 그러면 이건 안 떠나야 무심이라 그래요. 이 자리 안 떠나야 돼. 노력하지 않아도 안 떠나야 돼. 그래야 무심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까지 무심까지는 아니시죠? 저도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아예 안 떠나면 무심이에요. 아예 안 떠나면. 왜냐면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 무심. 자, 보세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어려운 말만 조금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이루리니. 진세라는 게 뭐죠? 이게? 진세? 진세라는 것은 이거 중생세간을 진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잡념, 망념 이런 거 전부 다 진세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티끌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생멸하는 세계 이걸 진세라 그래요. 이 진세에 처했는데 항상 3매짜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계시죠? 이게 예.
삼매를 안 떠나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 진세에 처해도 항상 삼매를 안 떠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뭐와 뭐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불이문이라는 것. 진세와 삼매가 둘이 아니에요. 예. 항상 그렇게 불이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거 둠이 없는 자리를 불이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도 없고 이렇게 양변이 끊어진 상태를 둘이 아닌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을 보세요. 저 보세요. 이것은 있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예요.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아요. 그죠? 이걸 보고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그 다음에 얘는 갖다가, 고요하다고 해도 맞고, 고요하다고 맞고, 고요함이 없다고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진공이라고 해도 맞고, 묘유라고 해도 맞아요. 맞아요? 얘는 적적하다고 해도 맞고, 성성하다고 해도 맞아요. 맞아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한 자리를 말해요. 이게 불이문이에요. 이게 불이문이에요. 지금 이미 아시겠죠? 이게 불이문이 무슨 말인지.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 생사와 그다음에 윤회와 해탈. 그러니까 생사로부터 자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사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윤회와 그다음에 해탈. 윤회와 윤회로부터 벗어남. 그죠? 그다음에 정토 극락. 이것은 전부 다 어디예요? 다 이 하나의 불이문이란 말이에요. 여기 떠나서 없어요. 다 이 자리에. 이해가 잘 되시죠? 통째로 다 드러나 있죠, 지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그때 많았나 봐요. 그죠? 재미난 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게 벌써 얼마 전에 이걸 정전을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이걸 공부하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이걸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주저앉아야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법이 둘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요함을 찾는데, 그 고요함, 우리가 이게 막 그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찾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움 그 속에 그 고요함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청정함이. 그렇잖아요. 이게 제법이 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제법이라는 건 생멸법과 불생불멸법이 둘이 아니야. 그걸 통틀어서 제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법하고 불생불멸이 둘이 아닐진데 어떻게 고요함을 버리고 어떻게 시끄러움을 버려서 고요함을 택할 거예요. 시끄러움 그대로 고요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번뇌를 버려서 보리를 택할 거예요. 번뇌와 보리가 직해 있는데. 어떻게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할 거예요. 색과 공이 직해 있는데. 어떻게 인과를 버리고 불생불멸을 취할 거예요. 인과와 불생불멸이 이미 같이 있는데. 이게 제법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요하려고 가만히 선을 앉아있다.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미 요란한 그대로 고요한데. 왜 산을 찾아가? 지금 경계가 있는 그대로 경계가 없는데 왜 산을 찾아가냐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게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용거다. 이거지. 네. 정말 내가 봐도 설명을 너무 잘한다. 그죠? 이게 제법이 둘 아닌 거예요. 지금 제법이 둘 아니단 말은 이 말이에요.
여기 제법 그러면 생멸신말 포함한 게 아니고 제법이 둘 아니다. 둘 아니다라니까 둘 아니단 말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제법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때의 제법은 생멸법과 불생불멸법 둘을 합쳐서 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하나로 있는데 어찌 불생불멸 찾자고 인과보응을 버리는 방법으로 찾겠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아이고 잘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뭐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그렇잖아요.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 중생은 다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은 다 일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다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뭐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다 산으로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네가 일하는 그곳에서 선을 할 수 있어야 중생을 구제할 거 아니에요.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면서도 선을 해야 중생을 구제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산에 가고 앉아 있어야만 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냐고. 그게 어떻게 대법이고. 예.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게. 자, 성품의 자체가 한갖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그쵸? 이 자리가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오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냐. 그러니까는 이 공적한 것만 쫓으면 무용한 병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가 그렇게 사막병진을 말해요. 사막병진. 옛날 공부로 따지면 옛날에 하는 지금 산속에서 하는 공부만 얘기하자면 딱 정신수양만 얘기하면 돼요. 딱 정신수양. 대종사는 그거 제대로 된 공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네, 대종사는 병진에 대한 타막병진에 대한 아주 그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냥 본문마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사막병진 말고 원불교 공부 따로 얘기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막병진 대종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자, 그래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어야 이것이 참선이고 참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육근이 무사하면 육근이 무사하다는 것은 12이해의 일이 없으면 사라함은 인간의 12해를 이르며 그러니까 육근이 무사하면 육근이 일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육근을 안 쓰고 사는 날이 없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유사 무사를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원래 따지면은 우리가 육근을 안 쓰고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유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함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냐. 유사라고 하는 것을 12의 상황이 있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당할 때, 이럴 때를 뭐냐면 유사라고 얘기하고, 무사는 뭐예요? 육근을 쓰고 살지만 12회를 논할 필요가 없이 육근을 쓰고 살 때, 이때를 무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느 때죠?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12회를 또 분명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유사가 많아요? 무사가 많아요? 무사죠. 거의 대부분이 무사예요. 예. 뭐 여러분들 걸어가실 거고 밥 먹을 거고 다 일상을 사실 때 다 무사예요, 그거.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겼어. 예. 부인하고 이제 다툴 일이 생겼어. 그때가 뭐예요? 그때를 보고 유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보고. 예. 그러면 구분이 확실하게 되세요, 이제? 12 이하의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유사. 12 이하의 상황이 없이 육군을 평범하게 항상 쓰고 살면 그때를 보고 무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만 제거하면 돼. 잡념 없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뭐예요? 일심이에요. 일심. 잡념 없으면 일심이에요, 그 자리가. 그죠?
일심이 이론상짜리를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잡념 없으면 청정한 일심이에요. 청정, 일념, 일심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이해되시죠? 불의는 뭐죠? 육근이 유사할 때 불의는 예를 들면 보은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리탈을 구현하는 거. 우리 그 사은사와 상합할조 내용 나오잖아요. 사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은하지 말고 보은해라. 보은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정의행위예요. 계문하고 연관된 일이 있을 때는 계문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정의행위예요. 이게 정의행위라고 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이해하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 동하면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맥락이 이거죠.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근을 놓고 육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법, 만상, 일체법 뭐 이거 전부 다 육근의 다른 표현이에요. 또는 심신 이렇게 하면 그 육근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다 그게 육근 말하는 거예요. 심신, 안이비설 신 여기까지가 신이고 의 그러면 이거 마음이고 그래요. 그래서 심신 이것은 육근이에요. 크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생멸심을 통틀어서 생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근이라고 말해요. 육근. 네. 그 다음에 그 생멸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일심이라고 말하고 선이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작업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업지사에 작업이라 하면 작업이라 하면 육근을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근을 작용함에 있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 이게 뭐죠? 정의는 일심이 동하면 정의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지금 선의 자리를 지키는 걸 뭐로 통째로 통틀어서 뭐래요? 우리가 선을 하는 그걸 통째로 들어서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해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선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선을 하고 선을 해요. 우리 삶 속이. 그 선이 계속 유지돼, 우리 삶 속에서. 그럼 그걸 보고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이 동했어. 잡념이 동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이라 그래요, 불이. 그러니까는 무시선법에서 얘기하는 정의, 불의 하나의 그 이해 방법은 뭐냐면 잡념이면 정의, 잡념이면 불의, 일심이면 정의. 그러니까는 육근을 작용할 때 일심으로 하면은 정의, 잡념으로 하면 불의. 그러면 무시선은 뭐예요?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이서나 일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무시선법은 뭐에 가깝냐? 결국은 뭐냐면 일심의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정신수양이면서도 실제로는 육근을 작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더 가깝냐면 취사에 가까운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할 때는 우리가 정신수양에 가깝다고 표현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방법적으로 육근을 쓸 때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이건 취사예요. 이해가 잘 됐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는 무시선법은 전체적인 내용이 육군을 쓰는 과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겠어요? 큰 맥락에서 방법적으로 작업취사예요. 무시선법은. 그러니까 선은 취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법은 작업취사 공부예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 분명한데 방법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뭘 중심으로 하느냐, 방법을 구분하잖아요. 정신수양을 무시선 하면 정신수양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정신수양 방법으로는 연불좌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법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구분할 때는 어때요? 작업 취사에 가까운 공부란 말이에요. 네, 작업 취사에. 왜냐하면 육근을 작용할 때 정의를 취하는 거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일심을 챙기는 거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업 취사에 가깝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을 작용하는 걸 작업이라고 하니까.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아유, 뭐, 우리 교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쭉쭉쭉 따라오시네요. 이제 이 이야기가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한글이니까 읽기는 쉽지만, 탁 잘라놓고,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설명 못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말을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은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뭔가, 그러죠. 그 다음에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십이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이걸. 십이선악, 옳고 그름고, 이롭고, 십이선악과 옳고 그름고, 이 이롭고 해롭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한맛이죠. 이게 한맛 안 떠나죠. 지금 청정한 자리 안 떠나잖아요. 이거 제호의 일미라 그래요. 이걸 보고. 제호의 일미는 그냥 뭐, 맛있는 그냥 무슨 우유죽에 맛있는 단계를 제호의 일미라고 그것은 그냥 표현하자는 거죠. 그냥 문학적 표현인 거고 실제 경지에서는 이게 제호의 일미예요. 이 청정한 거 이거. 12선악으로 따지더라도 이 자리를 안 떠나잖아요. 염정제법 그 깨끗하고 더러운 어떠한 상황을 닥친다고 해도 이 자리 안 떠나잖아요. 12선악과 염정제법 전부 다 이 한맛을 안 떠나잖아요. 이게 12선악과 염정제법이 제호의 일미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언어로 이해할 때는 너무나 이게 참 황당한 말 같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사실은 단순 명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앞에 대전제,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 그냥 거기 떠난 얘기가 없어요. 모든 수행은 다. 이 심지는 이 이론상짜리를 말해요. 이제 보통 이제 심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한 이 자리를 다 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불생불멸만을 심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심지 그러면 이게 보통 얘기할 때 심지 그러면 불생불멸 자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자리. 그래서 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땅에서 뭐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내게 하는 바탕. 이걸 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것은 심이고 심이 일어나는 바탕자리, 땅을 심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지는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땅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땅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전제하는 것이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심지는 이 바탕이면서 일어난 것까지 포함한 걸 통째로 심지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심지는 이제 주로 어떤 의미로서의 심지냐 하면은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에 가까울 수 있죠.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다고 설명을 붙였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이 심지, 청정한 이 자리에서 경계를 따라서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또는 뭐 기분 나쁠 때, 화날 때. 기분 나쁜 것도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전 의식이 항상 앞에 있어요. 더.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의식으로 또 이제 또 인과관계가 이어지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도 화가 나요. 심은 바에 따라 다르겠죠. 심은 바에 따라서. 어쨌든 그 심지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요. 제 소리가 거기서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제가 어떠한 소리를 하냐에 따라서 감정도 다르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드러나요? 그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심지라 그래요. 거기서 경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은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항상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가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 원래 있었던 그거 땅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성의 정액에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능수능란한 사람은 항상 이것이 전제돼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것이 능수능란하지 못한 사람은 불생불멸을 놓치고 살다가 생멸심이 드러났으니까 이걸 챙겨야지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겠죠. 네.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항상 드러난 걸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심지는 원래 요란하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한 머릿속은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의를 세우자 할 때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구나. 그냥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아예 놓치고 살던 사람은 경계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회복함으로써 얘를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공부의 능수능란의 차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원래 요란한 머릿속은 그림이 없다는 걸 생각해요. 망상을 하나 또 지어요. 없다는 생각을. 그래 놓고 어떠한 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원래 없건만은이라고 말은 해. 근데 실제로 원래 없는 자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쌓아요. 그래 놓고 생각을 잘하면 자성의 정의계를 세웠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아예 이 성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 심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오렴수죠, 오렴수. 계속 오염된 방식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를 모르면 사실은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요,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는 방법론이고 경지가 중요해, 경지가. 사람들이 경지하고 방법론을 헷갈려요. 뭐가 경지고 방법론인지를 몰라. 그래서 자꾸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방법론하고 경지를 동일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건 삼천포예요, 완전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지.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들으면서 이해하고 있어. 야, 이거 너무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도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알아들으면서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언제 드러나냐면 수십 년을 공부해도 공부의 성과가 안 나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예. 그래서 그 이심전심이라는 게 그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는 게 그게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자리는 이렇게 뭘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 이 정도면은 대충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예, 예. 수타원이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즐겁네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진짜 자기는 말하는 사람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 안다고 알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논리구조만 있거든요. 논리구조만. 진짜로 알면은 언어와 언어 사이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또 설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저 때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거 보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것이. 그리고 아까 사전 찾아보면서 공부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학부 때 공부할 때 일일이 단어 줄거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또 그 사전이 또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또 다른 사전을 또 찾아보고 막 그래요. 사전이 쉬운 게 아니요. 하여튼 이것도 불교 관련된 사전 찾아보세요. 불교 관련된 사전에서 설명이 더 어려워요. 개념이 또 여러 개가 막 출현을 해.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한 두 단계 거쳐가면 이제 뭔 말인지 아예 몰라요. 아예. 근데 그러니까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전을 쓴 사람도 모르고 쓴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사전을 쓴 사람도 모르고 써요. 그 언어 개념 같은 거 학습해가지고 어디에 나와 있는 비슷한 유사한 개념 같은 걸 이렇게 딱 따오고 언어 비슷한 거 짜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쓰지 자기가 그 경지를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전도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사전을 안 믿어요.
사전도 아예 안 찾아봐요. 그러니까 한글 사전 찾아보고 딱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정답은 이론상이거든요. 정답이 이론상이지 여러분의 체험을 더 1차적으로 믿어야 되죠. 사전 믿지 마십시오. 사전은 그 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썼어요, 자기도. 네. 그러니 그걸로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을 가르친다?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그 사람이 또 가르쳐도 그러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지.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는 사전보다 여러분의 체험을 더 믿으시고요. 대종사님의 정전을 더 믿으세요.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순 명료해요. 설명이 길고 복잡하면요. 일단 이것은 이거 모르고 썼구나라고 딱 일단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일단 이 사람 쓴 사람 모르는구나. 예. 그러면 거의 맞아요. 예. 사전 믿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제 물가 앞으로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을 모셔다 드릴 뿐이고, 이제 물은 뭐 다 직접 알아서 잘 드시고 계시고, 거기 안내는 이미 대종사님께서 길을 다 뻥 뚫어서 내놓으셔서, 저도 안내를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이 공부하고 참 이렇게 흐뭇하고, 어느 세대에서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이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 주세불 대종사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사통오달로 법을 밝혀놨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언어가 그렇게 천차만별로 달라도 이론상의 견해가 앞에서 딱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견해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뭐 사통오달이죠. 예, 어디 막히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언어적 구사가 능수능란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체험적으로는 천불만성의 경지를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천불만성의 경지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운영하는 능력이 이제 많이 못 미친다, 이제 이거 보시지. 사실은 뭐, 이미 경험하고 계신 이거 가지고 모든 부처님이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이 자리를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 모든 법문을 내시고, 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불의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보세요. 불의문, 여기 이제 이 문장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의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문의 설명이 앞에 돼 있죠? 예, 예. 이것이 불의문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불의문이라고 말하냐면,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는 이것이 불의문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은, 자, 12선업과 염정제법이 다 한맛을 이루는 이것이 불의문인데, 12선업과 염정제법은 생멸심이에요? 불생불멸심이에요? 생멸심이죠. 12선악 염정제법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심이죠. 그 인과보응의 세계죠. 12선악 염정제법. 12 옳고 그름, 선악 12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그 다음에 착하고 악함. 그 다음에 염정제법. 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걸 말하고, 정은 이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법, 깨끗하고 더러운 이 모든 법, 이것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는다. 이것을 두고 불의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앞에 12선업과 염정제법은 다 뭐냐면 생멸심이에요. 인과보응의 세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데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불생불멸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제호의 일미자리를 떠나 제호의 일미자리에서 12선언과 염정제법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모양이 이게 불의문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둘이 아닌 이 불이. 예. 이게 불의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불이문은 다른 말로 이러한 쌍자리를 불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뭐 서품 일장을 놓고 표현하자면 이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가 한채성 만법이 한 근원, 이게 불이문이고,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하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게 불이문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 그러는데, 생멸문, 여기는 진여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멸과 진여문이 이렇게 둘 아닌 이문. 그러니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둘 아닌 이문, 이걸 불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자리를 불이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딱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또 간단해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로 드리자면, 보통 불생불멸한 자리를 불이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불생불멸한 자리 하나만을 놓고 여기는 선악이 없다, 이게 불이문. 여기는 염정이 없다. 여기는 남녀가 없다. 여기는 시비가 없다. 이게 모든 상대 개념으로부터 이 불생불멸은 초월해 있잖아요. 생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놓고 불이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이문을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불이문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냥 언어예요, 언어. 그냥. 근데 그 언어를 어디다 갖다 놨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씩 다르게 쓰여요.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쌓이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일 거예요. 아마 일반적 사전에서는. 이 불생불멸적 차원의 설명으로 아마 불이문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종사께서는 근데 불이문을 어떻게 봤냐면, 불생불멸 자리에서 인과보응이 펼쳐지는 지금 요 상태를 갖다가 통째로 놓고 불이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대종사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대종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불이문은 제가 이야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하죠? 이게 불이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에 빠져들게 되면 본질을 놓치는데, 본질을 먼저 챙겨놓고 개념을 갖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쉬워요. 간단해요. 불이문은 답은 일단 이론상일 거야. 여기 떠나서 없을 거야. 그러면 불이문은 이론상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다 포함한 말인가? 아니면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인가? 생멸은 아닐 거야. 일단 생멸은 아닐 거야. 이렇게 해보면 답은 나오죠. 근데 아마 사전적 의미로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 아마 많을 거고, 대종사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론상을 통째로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상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 전체적으로 이론상 그러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이것을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장 안에서는 어릴 때 이론상을 쓸 때는 불생불멸 중심으로 쓸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론상이라고 할 때, 불이문이라고 할 때, 하여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생멸은 우리가 아무리 자각하지 않은 누구도 생멸은 다 느껴요. 일체 중생의 생멸은 다 고루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각했다, 또는 성품을 봤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불생불멸을 중심한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깨달았단 말은 안 해. 우리가 인과를 아는 것 같고 깨달았다고 얘기 안 해. 인과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조금 잘 알고 조금 더 못하고, 이 정도 차이만 있지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알아. 생멸은 다 느끼고 살아. 화나고 짜증내고, 야, 너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 그러다 짜증났어. 막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각했냐 안 했냐는, 이 기준은 뭐냐면 불생불멸 아냐 모르냐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의미부여를 불이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야, 그거 자리가 드러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성품이 어떻게 공적하게만 하냐. 대종사께서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갖고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얘기할 때 이것은 항상 이걸 전제한 말이에요, 이게. 대종사께서는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서도 보면 이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왔다. 그 말은 뭐죠? 진대지라는 게 중생세간을 진대지라 그래. 중생의 세간, 이 진대지라 그래. 이 진대지가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과봉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진리로 화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진리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때 진리는 청정한 자리예요. 모든 중생의 세계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진실한 법계의 자리, 이 일진 법계의 자리에서 진대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걸 보고 불의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니까 12선업과 염정제법이 제호의 이 일미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